인생의 후반전, 당신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젊은 시절, 우리는 꿈을 좇아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낯선 도시에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의 길 위에서 문득 은퇴라는 이정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야 가장 행복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0년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인생 이막의 무대를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이 된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30년을 살다가 작년에 은퇴했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바로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직접 살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조금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후보지로 생각했던 여러 도시에서 직접 살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고향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3개월, 은퇴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4개월, 따뜻한 남쪽 도시 텍사스 휴스턴에서 3개월, 그리고 사막의 오아시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3개월. 각 도시마다 임시 거처를 구해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었죠.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생을 보낼 곳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먼저 제가 어쩌다 이런 위대한 실험을 하게 되었는지 저의 지난 이야기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4년 제가 35, 아내가 30세 되던 해였습니다. 5살 큰아이와 2살 배기 작은아이의 손을 잡고 저희 가족은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으로 경제 상황이 무척이나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도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죠. 그때 마치 기회처럼 캐나다 기술 이민의 길이 열렸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 IT 인력을 많이 필요로 했거든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낯선 땅에서의 시작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한 첫몇 년은 정말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겨울 추위와 문화적 차이는 젊은 부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버텨냈고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IT 분야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시작해 마지막에는 대형 통신회사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은퇴했습니다. 30년간 쉼없이 일하며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CPP와 노령보장연금 OAS, 그리고 회사연금까지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1998년에는 토론토 교외에 작은 집도 장만했습니다. 당시 28만 달러였던 집은 은퇴할 무렵 85만 달러까지 올랐더군요.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큰아이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은퇴 당시 집을 포함한 저희 부부의 총자산은 약 120만 달러였고 매달 연금으로 5천 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거대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30년간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 한인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전부였던 제게는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길고 긴 토론토의 겨울은 은퇴자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5달을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론토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 팬데믹 때 문을 닫은 후 부쩍 허전해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아이가 시애틀에서 결혼을 하고 곧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무렵 저희 부부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까? 선택지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익숙한 토론토에 그대로 머무는 것. 둘째, 30년 만에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셋째, 아들네와 가까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 토론토는 집도 있고 유료보험도 잘 되어 있어 편안했지만 지긋지긋한 겨울과 문화적인 아쉬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은 말이 통하고 음식이 입에 맞는 고향이라는 점이 끌렸지만 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했을 텐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손주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따뜻한 지역이 많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직접 살아보자. 그렇게 서울, 플로리다 올랜도, 텍사스 휴스턴, 애리조나 피닉스, 4곳의 도시를 향한 18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심장이 뛰는 곳, 서울이었습니다. 2023년 4월, 30년 만에 밟는 인천공항의 땅은 감회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는 강남 대치동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월세 150만 원에 구했습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니 매달 170만 원 정도가 들더군요. 서울에서의 첫몇 주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토론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했습니다.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었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바로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은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검사들이었죠.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음식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맛보는 진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영혼을 달래주는 맛이었습니다. 마트 물가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어서 생활비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했습니다. 강남의 비싼 월세는 부담스러웠고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은 토론토의 맑은 공기를 그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언어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문제가 없었지만 젊은이들이 쓰는 줄임말이나 인터넷 용어는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지치게 한 것은 바로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30년간 캐나다의 여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해진 저희에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경쟁적으로 느껴져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서울에서의 3개월은 아쉬움과 만족감을 동시에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은퇴자들의 로망, 플로리다 올랜도였습니다. 7월의 올랜도는 숨막히는 더위와 습도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저희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장까지 갖춰진 시니어 커뮤니티의 콘도를 월 $1,800에 렌트했습니다. 플로리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주 소득세가 없어 연금 수입에 대한 부담이 적었죠. 미국의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추가 보험을 들어 월 $200 정도로 유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는 토론토의 혹한을 생각하면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차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렌터카 비용으로만 월 $700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한국 음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작은 한인마트가 하나 있었지만 김치 한 포기에 $8를 받는 비싼 가격에 혀를 내둘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인 커뮤니티가 자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습니다. 4달 동안 디즈니월드도 가보고 케네디 우주센터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살인적인 여름 더위와 문화적 고립감은 저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도시는 텍사스 휴스턴이었습니다. 11월에 도착한 휴스턴은 플로리다보다 덜 습하고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교외 지역의 아파트를 월 $1,400에 렌트했는데 올랜도보다 넓고 저렴했습니다. 텍사스 역시 주 소득세가 없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잘 형성된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제법 큰 한인타운이 있어 한국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한국어를 하는 의사와 은행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휴스턴은 세계적인 메디컬 센터가 있어 유료 수준이 높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활비는 4곳 중 가장 저렴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치솟고 허리케인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유 공장이 많아 공기가 썩 좋지 않은 날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주는 위안이 컸습니다.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낯선 땅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실험 장소는 애리조나 피닉스였습니다. 2024년 2월, 겨울의 피닉스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낮에는 20도, 밤에는 5도, 햇살은 따뜻하고 공기는 건조해 이상적인 날씨였죠. 저희는 월 $2,000에 골프장 옆 시니어 커뮤니티에 머물렀습니다. 은퇴자들의 천국이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시니어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 분원이 있어 유료 수준도 최고였죠. 연중 300일 이상이 막다는 날씨 덕분에 매일 하이킹과 골프를 즐기며 우울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살인적인 여름 더위와 한인 커뮤니티의 부재였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 때문에 실내에만 갇혀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인마트도 거의 없어 아내는 김치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마음 붙일 곳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저희는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4개 도시에서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든 경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중하게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서울이 가장 저렴했지만 주거 환경을 고려하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유료 시스템은 단연 서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문화적 적응과 언어의 편리함 역시 서울이 최고였죠. 하지만 서울의 공기질과 빡빡한 사회 분위기는 저희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날씨는 겨울의 피닉스가 가장 좋았지만 여름의 폭염과 커뮤니티 부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플로리다 역시 여름 더위와 작은 한인 커뮤니티가 아쉬웠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저희 부부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텍사스 휴스턴이었습니다. 왜 휴스턴이었냐고요? 첫째, 생활비가 합리적이었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활성화된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셋째, 한국어 가능한 의사들이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이 든든했습니다. 넷째, 시애틀에 있는 아들네와 비행기로 3시간 거리라 손주들을 보러 가기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소득세가 없는 세금 혜택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여름 더위와 허리케인이라는 단점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장점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저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름 토론토의 집을 정리하고 휴스턴 교외에 방 3개짜리 아담한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휴스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11월에도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매일 골프와 산책을 즐깁니다. 한인 교회와 시니어 클럽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바둑도 두고 등산도 갑니다. 한국어를 하는 의사 선생님 덕분에 아플 때도 마음 편히 진료를 받습니다. 아내는 여러 한인 마트를 순례하며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더운 6월부터 8월까지는 시원한 토론토나 한국으로 긴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점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은 셈이죠. 돌이켜보면 1년 반 동안의 도시 유랑 생활은 저희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만약 인터넷 정보만 보고 섣불리 결정했다면 분명 지금쯤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직접 살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플로리다의 습한 여름, 피닉스의 외로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아닌 온몸으로 부딪혀야만 알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 시스템과 커뮤니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나눌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에서 해방되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을 보낼 곳을 선택하는 일에 신중하고 또 용감해지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잠시라도 직접 살아보시길 권합니다. 여행으로 방문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휴스턴에서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저희가 찾은 것은 단순히 살 곳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여정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